네, 세계 최대 비트코인 은행이 되려고 하는 마이크로스트래터지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비트코인으로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권의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확장이 되면 비트코인 시장 규모가 커지고요. 자연스럽게 가격도 그만큼 오르게 된다. 자,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FTX, 셀시우스, 이 파산 사태를 지켜본 분들이라면 이런 코인 업체한테 내 비트코인을 맡기지도 않으려고 할 거고 이자를 받겠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요, FTX, 셀시우스 같은 코인 업체가 아니라 피델리티, 뱅가드 이런 대형 금융기업이 자기네 고객인 은행들의 비트코인을 맡아서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클 세일러가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공룡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사들이는 조건 중에 하나로 언급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애플 같은 기업이요, 자기네가 거래하는 체이스 같은 대형 은행에다가 우리 회사 돈 100억 달러로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해달라. 자, 이렇게 주문을 하려면 체이스 같은 그런 대형 은행이요. 네, 그런 대형 은행에다가 이렇게 부탁을 하려면, 주문을 하려면 체이스 같은 대형 은행이 애플 돈으로 직접 비트코인을 사서 자기네가 직접 보관을 해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금융기업에 비트코인 구매 보관을 위탁하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렇게 봅니다. FTX 셀시우스한테 맡기는 것과 체이스 은행, 피델리티 같은 데 맡기는 거는 그거의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 이 차이는 FTX는 파산할 수 있지만 체이스 은행은 파산할 경우에 미국 경제가 파탄이 날 정도로 덩치가 큰 공룡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부도를 내지 않는 한 절대 파산할 수 없는 대형 공룡은행, 대형 공룡 금융기업, 여기서 비트코인 스탁 서비스를 하게 돼야 애플 같은 기업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사들이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미래, 비트코인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미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바로 이거죠. 자, 비트코인은요,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게 누군가에게 맡겼을 경우 리스크를 없애는 최선의 보관 방식이다. 자, 이 얘기는 개인한테는 맞는 말이지만 기업이나 기관한테는 맞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정부에 낼 세금 다 내고 법 규정 다 지키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기업은입니다. 미국 법에 따라서, 기업 관련법에 따라서 규정을 다 지키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회사 명의의 개인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모든 현금을 금고에 넣어두고 보관하지 않듯이 비트코인을 스탁해주는 외부 기관에 보관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 입장에서 자기네가 사들인 비트코인을 외부 기관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내부 규정, 기업 관련 법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사업, 기업을 위한 일종의 맞춤형 정보 분석 서비스 사업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현금이 생기면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죠.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이러면서 사실상 비트코인 금융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25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자기네 하드웨어 월렛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외부 기관에 맡겨서 보관을 하되 외부 기관이 비트코인 25만 개의 문제가 생길 경우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보험에 가입돼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서명을 해야만 해당 비트코인을 옮길 수 있도록 해두고, 이런 방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수탁 자산이 50조 달러가 넘는 BNY 멜론, 자,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죠. 이 은행이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의 비트코인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조만간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자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이기도 한 블랙록 같은 기업이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자, 이 은행한테 비트코인을 맡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나아가서요.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들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형 기관, 기업의 비트코인을 수탁하는 서비스로 확장을 하게 되면 애플, 구글, 아마존이 비트코인 사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마이클 세일러가 뉴질랜드 언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개인지가 보관, 이걸 비판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세일러는 개인의 경우에는 결코 망하지 않을 은행이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스스로 개인 지갑에 보관하기 어려운 사람들, 예컨대 나이가 많은 노년층,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한테 개인 지갑 보관을 하라고 외부 기관에 맡기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자, 암호화폐 무정부주의자들이나 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일찍부터 파악을 하고 활동을 해온 올드갱, OG들하고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샘슨 모우 같은 사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지금 세일러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개인이 보관하고 자유롭게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는 화폐이자 자산으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위탁을 하는 건 비트코인 정신에 어긋난다. 자,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세일러는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권의 자산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는 게 확실히 다른 점이죠. 비트코인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정치가 불안하고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또 이 FTX나 셀시우스 같이, 자, 이런 이런 업체들의 거래소에 지갑에 비트코인을 만기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개인 지갑 보관 훨씬 중요할 거고요. 투자 자산으로 금융 상품으로 비트코인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 망하지 않을 은행, 결코 망할 수 없는 은행이 만약에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면 좀 더 유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